당사자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청주 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했던 당사자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김대한 센터장님과 나루토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신과 의사이신 분하고 나누는 것을 2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양에서는 과학과 엘리트주의가 되어졌고, 동양에서는 과학적인 접근을 개인에 의해서 수평구조와 그리고 관계성을 통해서 맺어지게 됐습니다. 당사자, 정신건강 당사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풀피리 운동을 통해서 표준화와 가학화가 필요하고, 매뉴얼이 아직 없는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수평 구조로 나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CBT, 인지행동 치료와 당사자 연구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CBT는 의사와 약의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 연구는 몸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BT는 권위와 위계와 인지행동 치료라는 그 하나의 이론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당사자 연구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당사자 중심의 부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때 이제 정신질환 초기 재입 때 오픈 다이얼로그나 그리고 사후 관리의 또 잔존 증상에 대한 관리로 당사자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훈련된 당사자가 이제 진행을 하거나 동료 지원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전문가를 많이 배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후쿠오카역에서는 자기 경험을 말하고 그룹 구성원이 이야기하도록 하는 다양한 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연구는 다양성과 민주성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국에서는 히어링 보이스와 당사자 연구의 차이점과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비슷한 점은 운동이라는 점의 공통점입니다. 서비스 설계나 정치 사회적인 그런 활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히어링 보이스와 당사자 연구의 차이점은 환청에 관련된 부분들로 히어링 보이스, 그리고 다른 당사자 연구는 이야기로 해서 대화 치료로 끌어내서 해나가는 당사자 연구,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청 외에 약물 치료에 외에 환청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약물 치료 외에 대처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루토 박사님은 일단은 라이프 스타일, 수면 식사 운동의 밸런스와 말하기, 그리고 라이프 코칭이나 CBT를 통해서 환청 망상을 다루고 정신증의 인지 행동 증상을 다룰 수 있다고 했고, 또 그다음에 사회적 자원을 받아서 지지를 받는 거, 그리고 이야기 치료, 대화 치료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거, 약도 채소 용량으로 해나가는 것 등 여러 가지 잔존 증상에 대한 그 외 약물 외의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CBT, 정신적 인지치료는 망상에 대해서 인지치료를 하는 것에 틀리고 맞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잘 이루게 해서 환청망상을 전문가가 현실로서 끌어내서 간접 경험자로서 통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녹색을 보고 부인이 바람났구나,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CBT를 통해서 인지 왜곡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다른 자신의 어떤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또 약물 증량 외에도 외래 치료를 통해서 바로잡고,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약의 도움을 받고 민감한 상태로 가서 인지왜곡 바로잡고 자신의 사항들을 이해해 나가는 통찰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정신과 서비스가 공동 생산하고 구조화하고 서구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연구의 당사자 연구에 일본에서 베드레집에 시작하고 청주 정신과 센터에서 또 함께하고 있는 당사자 연구는 다양한 목소리의 장이 돼서 독특함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 입장에 들어가서 망상환청으로 당사자 입장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현실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전문가인 동료 지원인이나 동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철학이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 무라카미라는 프랑스 학자는 이성주의 집단에서 나타났고, 영국에서는 경험 실존주의 철학으로 과학 기반으로 나와서 경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